네. 오늘 강의는요, 지난번에 강의했던 세계 역사, 방송대 기출문제 세계 역사입니다. 동계 계절학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8번까지 했었죠? 9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요거는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거는 교과서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교과서를 등한시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뭡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둔 것만 보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시면은 문제가 조금만 꼬여져 있잖아요. 이해를 못합니다.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반드시 교과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문장을 갖다가 옮긴 거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뭐 이건 아다시피 답이 이제 문화입니다. 신문화 운동, 신문화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건 반드시 교과서를 읽으셔야 돼요. 이 문제가 틀리면요, 이 교과서를 안 읽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이건 이 교수님들이 그냥 점수를 주자고 하는 건데 이거 틀리면요 교과서를 안 읽은 거예요. 이거 한번 해설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현재 지금 49년 10월 1일에 쓰일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을 맡은 거죠. 이 부분은요, 1945년입니다. 45년에 전쟁이 끝나요. 8월에, 그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8월 15일 날 최종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죠. 히로히토. 이 15일 날 해방되어서 이 중국, 일본의 모든 대륙에 진출한 세력들은 다 떠납니다. 뭐 만주라든가 중국 상해라든가 베이징에 있던 모든 일본인들이고 모든 곳들이 다 철수를 합니다. 물론 조선에서도 그렇죠. 한번 더 쓰세요. 자, 이후로 중국은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내란이 일어나요. 보통 어떤 나라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내란을 겪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내란을 겪습니다. 공산당의 모태통의 공산당과 이 장개석의 뭡니까 국민당이죠. 이 두 당이 내전을 겪습니다. 그 4년에 걸친 정말 피비린내는 내전을 겪죠.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공산당의 모태통당이 이기죠. 왜 그런가 하니 이 장개석의 국민당이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래서 많은 민심들이 이미 이 장개석의 국민당을 떠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왜? 이 장개석의 국민당이 이 중국 국민들을 이해한다 그러지만 사실은요, 이 사리사욕에 너무 많은 기주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죠. 즉 개인의 탐욕이 너무 강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현재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힘당에다가 비슷해요. 개인의 탐욕이 많아갖고요. 국민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4년의 내년을 거치면서 이 힘이 없는 사실 이때 모 대통령은요 뭡니까 대장정이라고 말을 지네들이 말하고 대장정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대장정은요 싸울 만한 무기가 있어야죠. 국민당하고 그렇잖아. 미국이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 무기로 국민당이 대륙에서 싸웠는데 일본이라든가 누가 싸웠는데 이런 걸 다 이 장개석 군대 국민당 놈들이 다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비리가 많이 여절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도망만 다닌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45년에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내란이 접하는데 이때 이 장개석 군대가 모택동 군대가요 공산당이 거의 다 지지멸렬병들은 멸망 상태였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이제 동북삼성이라고 하는 지금의 만주 지역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고조선의 고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고토예요, 고토. 예?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한반도 역사는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다 망가뜨린 거죠. 축소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현재 지금 교과서에 나가는 역사는요,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동북아지대로 밀렸어요. 거의 다 패망사태 있었는데 이때 이 북한의 김일성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모택동한테. 그래갖고 중국은요, 이 북한의 지금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제3세대 이런 사람들이 가도 있잖아요. 그 깍듯이 대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시에 거의 지질멸멸했던 이 공산당의 이런 것들을 이 북한의 김일성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할 시간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무기도 주고, 일본 장총이지만요, 그런 무기도 15만 정인가 18만 정은 그냥 주고요. 그리고 이 내전에서 이 부상당한 이 모택동 군대를요, 다 평안도 일대에다 이렇게 한 군을 내줘 갖고 있잖아요.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그랬고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살아났죠. 그래갖고 다시 싸움을 하는데 없던 총이 막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 장개석 군대에 가고 깜짝 놀라갖고 막 그냥 도망쳐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49년. 그래서 이 장개석은 대만으로 갔고 이 대륙은 이제 모택동의 공산당이 차지했습니다. 만약에 이 모택동이 졌더라면요, 한반도가 이렇게 찢어진 상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북한은 글쎄요, 남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겠죠. 북한이 존재하더라도 남북 전쟁이라지 않고 장개석은 이 남한 쪽에 있던 아마 김구 선생 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쉬운 역사예요. 이렇게 해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맞은 사람은 결과는 2번이에요. 2번. 근데 이때 이 손문은요, 1919년인가요? 1910년에 중화인민을 빼고 중화민국을 세운 그때의 사람입니다. 삼민주의를 선택해서 아니고, 이 장샤랑이라는 사람은요, 누굽니까? 중국 북벌이에요. 군벌이에요, 군벌. 중국 북방 지역에서 군벌 행세를 했던 사람인데, 1936년에 시안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때 일본하고 싸움을 해야 할 놈들이 지네들끼리 서로 그냥 권력을 잡혀서 싸우더라고요. 그래갖고 장개석을 시안에서 잡아두고요, 너 할래 안 할래 하고 협박을 줬다는 사람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맹 체결을 하게 되죠. 하지만 동맹 체결을 했지만요, 둘은요, 그다지 크게 일본을 상대로 싸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벌어집니다. 그 이후로 벌어진 게 장개석이 대만으로 가서 중화민국을 세웠고요. 본토인 중화인민국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중화인민국은 모택동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건국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신이죠, 신입니다. 그리고 등소평은 경제를 일으켰다 해도 신대우 받죠. 자, 그다음 볼까요? 자, 문화대혁명은요, 중국에서요, 서구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 자체 내 운동한 어떤 정신혁명이라든가 경제혁명인데요. 이것은 1965년과 6년에 해서 약 10년간 한 겁니다. 10년. 76년까지 한 거죠. 10년. 한 혁명인데요. 굉장히 어떤 모토를 내세우긴 했지만요, 이게 실패를 했어요. 실패. 그래서 경제발전 생활 수준이 향상이 전혀 안 됐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움직이는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후유증만 잔뜩 남겼지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어요. 문해계의 움직임이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 자기네 공산 세력이 아직까지는 불안하니까요. 그렇잖아요. 한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불안하니까 그 지주 세력들과 여기에 참조하는 공산당에서 세력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찬동했다가 아니라 생각해서 반대하는 세력을 다 끄집어내는 거면서 문화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한 운동입니다. 답은 결론적으로 4번인데요. 젊은이들이 홍위병 조직으로 절정을 이뤘어요. 자기 부모라든가 이런 것도 가리지 않고 이 공산 사상에 반대되는 조그만 말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 끄집어내서요. 뭐 그 노촌에서 그냥 막 사상혁명과 재판을 인민재판 같은 걸 막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절정을 이뤘죠. 대학진 운동은 1958년에서 시작했지만요, 실패했습니다. 문해대도 실패를 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볼까요? 자, 다음 보세요. 중국의 개혁기업에 거의 가장 적합한 거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강화, 폐쇄적인 자력경제, 국제시장에 참여, 문해대민주주의죠. 계약개벽은요, 중국은 1978년에 78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등사평이죠. 조그만 사람이야 등소평이 남방순회를 하는데 이때 등소평이 중국 인민들의 삶의 현실을 곧바로 목격을 해요. 그래서 인민들이 잘 살려면은 돈이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말을 썼는가, 이제 흑묘백묘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든 흑 고양이든 인민들이 잘 살게 하는 데만 된다면은 즉 서구의 자본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요, 중국은요 서구 자본의 입장을 반대하고 이 자력 경생을 주로 했단 말이에요. 자력 경생. 근데 이런 자력 경생을 이제 포기를 해서라도 인민들의 삶이 좋아진다 생각해서 덩샤오병이 경제 기반을 이제 끄집어듭니다. 즉 자본주의 일부를 대폭 도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자본주의를 대폭 도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니 사회주의 경제 체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력 경생 정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대혁명은 이제 지났잖아요. 그렇죠? 문화대혁명은 1976년에 끝났으니까. 그렇죠? 76년에 모택동이 죽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모택동이 사망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75년에는 저울라이라는 주은래라고 하는 유명한 총리가 또 죽죠. 78년이기 때문에요.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시장에 참여를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1번이에요. 1번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